보고 싶어서 봄인가 봅니다. 새 봄에도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서울에선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이 충북지사 선거에 가세했습니다. 청주로 이사해 다음 주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며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청주시장 선거에서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소상공인 생존권과 소비자 선택권 사이에서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여론 압력을 받아온 건대 충주병원이 사실상 15년 만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확충 계획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불똥이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로 튀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줄까봐 충청북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8,55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947명, 충주 2,101명, 제천 536명, 단양 198명, 음성 959명, 괴산 280명, 진천 932명, 증평 620명, 보은 251명, 옥천 491명, 영동 240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7만 557명, 누적 사망은 10명 늘어 344명입니다.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국민의힘 이해운 전 국회의원이 충북에 경제통이 필요하다며 충북도지사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 내 인사들에게 맡겨온 도정도 발상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도지사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던 이해운 전 국회의원이 충북을 찾아 기자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청주로 이사한 뒤 빠르면 다음 주 예비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도 충북은 경제 4%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도운 경제통이 충북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지역 내 인사들에게 맡겨온 데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상 그 속에 속해 있다 보면 밖에서 보는 발전 전략 그리고 밖에서 보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역 연결고리가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고향인 제천에서 취학 전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충북 예산을 먼저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과 오재세 전 국회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고 이종배 국회의원, 경대수 전 국회의원, 윤곽근 전 충북도당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음 주 등판을 예고한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충북에서 정치나 공직 생활을 하며 쌓아온 기반을 강점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대 당을 넘어 지역 기반과 기여도를 둘러싼 온도차, 그리고 고인물 논란까지 충북지사 후보군이 불어나며 대결 구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대놓고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지난주 한 예비 후보의 공약이 6월 청주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입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과 지지 여론이 일자 다급해진 소상공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른 청주시장 예비 후보들도 찬반이 팽팽한 대형 쇼핑몰 입점 이슈에 대해서는 더는 두루뭉술 답변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권 골목 상권에 생계를 건 자영업자 단체연합이 다시 모였습니다. 불과 2달 전 대형 유통 쇼핑 매장 입점을 반대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성남 민심을 알았느냐? 복합 쇼핑몰 물러가라!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한 예비 후보의 공약이 일주일 만에 온라인에서 관심과 지지를 받자 다급한 마음에 다시 나서야 했습니다. 물론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지역 상권의 괴멸적 타격을 주는 행위는 과연 온당한가? 자영업자들의 거듭된 반대 행동을 비롯해 대형 유통 쇼핑몰 입점을 청주권 화두로 끌어올린 것, 대놓고 유치하겠다는 지난주 최진현 청주시장 예비 후보의 공약입니다. 다수가 원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얘기하지 않은 걸 이번 선거에 화두로 던졌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약들조차 과감히 발표해서 좀 이슈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 정말 정책 선거, 아름다운 선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덩달아 다른 예비 후보들도 더는 두루뭉술 답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시 외곽 지역에 그런 쇼핑몰 입점을 통해서 오히려 그 기존의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생 발전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대형 쇼핑몰은 청주시 정도의 좀 규모면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 기자회견 직후 출마 선언에 나선 최현우 예비 후보는 원칙적인 반대입니다. 근본은 부정적입니다. 지역의 상권은 지역 상권대로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내외 굴지의 유통사들이 청주 첫 창고형 유통매장 부지로 관심을 보인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상업용지는 이르면 다음 달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우건도 전 시장이 충주시장 선거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우건도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지 못했다며 모두가 행복한 충주를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8년 행정은 무능과 불통이었다며 조기령 현 시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우 전 시장은 제5회 지방선거에서 김오복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으나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아 중도 하차했고 피선거권 회복 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조기령 현 시장에 1.34%포인트 차이로 패했습니다. 군수 출마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이기동 전 도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음성군을 농공, 교육, 복지,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 자치단체를 뛰어넘어 전국 시군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단양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광표 군의원이 차별화된 행정, 젊은 행정을 펼쳐 단양군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겠다며 같은 당 소속 류한우 현 군수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 군수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인 증평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엄대섭 증평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남쪽의 청와대, 청남대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소재가 겹치다 보니 관람객을 대거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시종 충북지사가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며 국민에게 온전히 개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점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 0시로 못 박았습니다. 건물은 물론 정원 등이 포함된 완전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임기 중 개방은 기정사실로 여겨집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19년 먼저 개방돼 국내 유일의 대통령 테마파크를 강조해온 청남대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급감한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해 당장 다음 달부터 임시정부 기념관 개관과
영춘제 등 행사를 여럿 앞두고 있는데 진짜 청와대의 개방 소식이 날아든 겁니다. 5달 전에는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까지 문이 청남대로 바꿨습니다.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 5명이 머물던 옛 대통령 별장으로 당시 흔적은 물론 이용했던 건물과 산책로, 시설물이 남아있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특히 제 뒤로 보이는 대통령 기념관은 청와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본관을 본떠 만든 미니 청와대로 핵심 관람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엔 실제와 똑 닮은 국무회의장, 대국민 연설장 등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되면 사실상 대체제였던 청남대의 역할이 줄어 타격이 우려되는 건데 관람객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영향 안 받죠. 청와대는 그 궁정동 일부 그쪽에 사실 그거 1시간 거리도 안 돼요. 걷는 게. 청와대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궁금해서 온 건데 원래 청와대를 열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올 사람들이 아마도 그냥 청와대를 가는 게 훨씬 더 신기하고 더 재밌는. 이시종 충북지사는 청와대 개방 발표 하루 만에 간부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준비를 잘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청남대가 국민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단 청남대는 대청호를 낀 자연환경과 임시정부 관련 시설 등 청와대와의 차별성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영화나 광고 촬영 장소로 각광받는 것도 강점. 개방과 관련한 세부 계획 공개 시점에 맞춰 차별화 전략을 위한 연구 용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개방팀 조직이 생기면 우리 청남대에서도 그쪽과 접촉을 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누적 관람객 1,300만 시대를 연 청남대가 청와대 개방이란 변수를 만나면서 19년 만에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역사회와 노조로부터 투자 압박을 받아온 건국대 법인이 충주병원 설립 이후 사실상 첫 장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5년 만의 투자로 향후 장기적인 비전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투자를 이끈 지역 구성원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교감하진 않았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건국대 충주병원 직원과 지역사회 시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대학병원이 지역 중증 응급 거점 병원으로 제 역할을 못한다며 몇 주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대가 서울로 이전하고 서울병원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사이 500병상에서 200병상까지 줄어드는 위기에 몰렸다는 게 노조의 설명. 실제로 병원은 10수년간 수행해오던 특수검진과 보건대행 역할을 포기해 교대 근무와 화학물질 등 위험에 노출된 지역 노동자들이 원정 진료를 다니게 됐고 심혈관 의료진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응급 환자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지며 지역사회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일 이어진 투자 요구에 수년간 침묵하던 의회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과 충북도민회 등 전국 단위 출향 시민사회단체까지 의대 정원 인가 반납 운동을 예고하는 등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의과대학 폐지 운동을 50만 명 충북도민회 회원 서명 받아가지고 폐지 운동을 하겠다고. 결국 충주병원이 100억 원대를 투자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7년 병원 증축 이후 대학 법인으로부터 받는 사실상 첫 투자로 심혈관, 뇌혈관 장비를 확충하고 내시경 센터를 확장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또 서울병원 의료진의 주 1회 파견 진료, 초빙 교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는 지방의 의료 인력 확보 어려움과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경영 컨설팅에 따른 노조 반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언급 없이 사전에 병원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발표됐고 무엇보다 현재 지역이 필요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재활 등 필수 의료 확충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과 특히 노조하고는 전혀 어떤 대화 없이 일방적 진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방향 속에
이 시민들을 위한 이 건대병원 투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법인이 올해 안에 병원 제도약을 위한 장기 비전을 발표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란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고 지적받던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 얼마나 구체적 투자가 이어질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청주 오송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추진합니다. 카이스트는 어제 충청북도 청주시와 업무 협약을 하고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특화한 대학, 대학원, 병원, 연구소, 창업시설 등이 집적된 오송 캠퍼스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110만 제곱미터에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성 방식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 예정지를 매입해 카이스트에 무상 양여하고 건축비는 국비를 확보하거나 복합개발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카이스트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충북 공약과 연계해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수능 성적 하락 논란과 관련해 충북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도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교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충북의 수능 성적 하락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학력 저하를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원인 분석과 함께 학력 신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또 새 정부에서 정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대책을 즉시 공개하고 학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해온 충북경찰청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61명을 수사해 이 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별로는 충북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각 1명, 나머지는 일반인 38명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충북개발공사 직원과 기초의원 등 7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내 땅을 산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차명 거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판매한 기획부동산이 9명, 불법 용도 변경 8명, 농지 투기 6명, 내부 정보 불법 이용과 불법 중개가 각 2명이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중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해임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옥천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일부 학생들에게 새 양말을 선물하면서 신고 있던 양말을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줘 즉시 계약 해지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또 SNS를 통해 해당 학생들에게 차를 사준다며 찻집에서 따로 만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시가 미술품 분실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91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충주시는 어제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분실 미술품 처리 결과를 묻는 조중근 시의원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 등 규정에 따라 분실 확인 시점 당시 관련 부서장 등 9명에게 변상금을 나눠 부과했고 분실 미술품 45점 중 39점의 잔존 가치를 0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중근 의원은 2,800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예술품의 가치를 일반 물품처럼 감가상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투명한 미술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괴산군의회가 의원실 확충을 위해 청사를 증축합니다. 괴산군의회는 청사를 지상 2층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층별 면적만 넓히는 것으로 전체 면적이 1,497제곱미터로 기존보다 25.7% 늘어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